안녕하세요. 오늘은 6단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문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90쪽부터 195쪽입니다. 모두 교과서가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우리 전기문의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전기문이 뭔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전기문이란 뭐였어요? 인물의 삶을 사실대로 기록한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세종대왕, 이순신, 헬렌 켈러와 같이 역사 인물,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분들에 대한 전기문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처럼 유명한 김연아 선수, 박지성 선수, 그리고 스티븐 잡스처럼 현대 인물에 대한 전기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문을 생각할 때 예전에 살았던 위인들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돌아와 볼까요? 교과서 190쪽.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선생님과 함께 김만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만덕을 읽어보기 전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의 뜻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표시를 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또 본문 내용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책 읽어볼게요. 사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본디 양민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 맡겨졌다가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제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저를 양민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덕은 눈물을 흘리며 제주 목사에게 간절히 말하였다. 제주 목사는 김만덕의 말이 사실인지 관리를 불러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김만덕의 억울한 사정이 밝혀지자 명을 내렸다. 만덕의 이름을 기안에서 지우고 양민의 신분으로 되돌려 주어라. 김만덕은 뛸 듯이 기뻤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김만덕은 1739년에 제주도의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사랑과 정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그러나 12살이 되던 해에 심한 흉년과 전염병 때문에 부모님을 차례로 여의고 말았다. 친척집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던 김만덕은 기생의 수양딸이 되었다가 23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났다. 자유의 몸이 된 김만덕은 제주도의 포구에 객주집을 열었다. 객주집은 상인의 물건을 맡아 팔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흥정을 붙이기도 하며 상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하는 집을 말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들은 김만덕의 객주집에서 묵어갈 뿐만 아니라 김만덕에게 육지의 물건을 맡기기도 하였다. 쌀 무명이요 좋은 값에 팔아주시오. 김만덕은 육지의 물건을 제주도 사람들에게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또 김만덕은 녹용, 약초, 귤, 미역, 전복 같은 제주도의 특산물에 눈길을 돌렸다. 이러한 물건들을 제주도 사람들에게 사들여 육지 상인들에게 팔았다. 육지 상인들은 제주도의 특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어 김만덕의 객주집으로 몰려들었다. 김만덕은 장사를 하면서 3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는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판다. 둘째는 적당한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판다.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신용을 지키고 정직한 거래를 한다. 이러한 3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김만덕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였다. 몇십 년이 흘렀다. 김만덕은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큰 상인이 되었다. 많은 돈을 벌어들여 제주도 부자 김만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김만덕은 돈이 많다고 하여 함부로 돈을 낭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더욱 절약해야 돼. 그리고 편안히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여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김만덕은 주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다. 1790년부터 4년 동안 제주도에는 흉년이 계속되었다. 그 바람에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제주도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며 근심에 잠겼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듬해에는 농사가 잘 되었다. 때맞추어 비가 내려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갔다. 이대로라면 그의 농사는 대풍년이었다. 그런데 수확을 앞두고 제주도에 태풍이 몰려왔다. 그동안 애써 가꾸어 놓은 농산물이 모두 심한 피해를 입어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제주 목사는 그의 9월에 이러한 사정을 편지로 써서 조정에 알렸다. 태풍으로 올해 농사를 망쳐 제주도 사람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곡식 2만 석을 급히 보내주십시오. 정조 임금은 이 편지를 받고 신하들과 회의를 하였다. 그리고 곡식 2만 석을 보내 제주도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였다. 임금의 명으로 신하들은 곡식을 여러 배에 나누어 실어 제주도로 보냈다. 하지만 그 배들은 제주도에 닿지 못하였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 배가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다. 배가 침몰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절망에 빠졌다. 이것을 보고 김만덕은 생각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살려야겠다. 김만덕은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게 하였다. 그 곡식은 총 500여 석이었다. 제가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사들인 곡식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제주 목사는 김만덕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양반도 아닌 상인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제주도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모두 내놓다니 정말 어진 사람이구나. 관청 마당에는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제주 목사는 곡식을 풀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제주도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모두 굶어 죽었겠지. 그분은 제주도 사람들의 은인이야. 제주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김만덕의 업적과 어진 덕을 칭찬하였다. 제주 목사는 임금에게 김만덕의 행동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임금은 제주 목사의 편지를 받고 눈이 화등짝만 해졌다. 제주도에 사는 여인이 전 재산을 내놓아 굶주린 사람들을 살렸다고?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구나. 김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여라. 제주 목사가 김만덕에게 소원을 묻자 김만덕은 임금의 용안을 뵙는 것과 금강산 구경을 말하였다. 임금은 김만덕에게 벼슬을 내려 임금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양민의 신분으로는 임금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도 여자는 제주도를 떠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규범을 깨고 김만덕에게 금강산을 구경하도록 해주었다. 김만덕은 1년여 동안 서울에서 지낸 뒤에 다시 고향 제주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전과 다름없이 장사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김만덕은 자신만 풍요롭게 살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살았다. 김만덕의 삶은 이웃과 더불어 살며 나누고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와, 여기까지. 자, 숨가쁘게 선생님이랑 같이 잘 한번 읽어보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읽다가 몇 번 좀 틀리긴 했는데 저는 몇 번 틀리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2번 문제와 3번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좀 멈추고요. 2번에 있는 내용은 다 있어요. 3번은 선생님과 함께 할 거니까 2번만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문제를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2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거는 예시 답안인 거 알죠? 선생님이랑 정확하게 선생님이 적은 답이랑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의미만 통하면 맞아요.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양민에 대한 무슨 차별이 있었을까요? 맞았어요. 친구들 막 답한 소리가 들려요. 신분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1790년부터 제주도에 4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 몰려와서 큰 피해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한 일이 뭘까?
왜 사람들이 김만덕을 기억할까?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만 잘 살자고 했어요? 아니었죠. 어땠어요? 전 재산을 들여 육지에서 곡식을 사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세요 되어 있는데, 자, 김만덕은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더욱 절약해야 돼. 그리고 편안히 사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을 생각하여 라고 말했고요. 행동은 어때요? 이 말과 맞춰서 김만덕은 전 재산을 들여서 육지에서 곡식을 사오겠어요. 이 곡식을 사와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러면 이 인물은 어떤 가치관일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도 했어요. 베풀고 나눠주는 것. 즉,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가치관이란 이처럼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일을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바탕이 되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제 가치관을 조금씩 세워나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2번을 했는데 선생님 저는 조금 고쳐야 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 영상 잠깐 멈추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 2번 틀린 부분 있으면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전기문의 특성을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번과 3번이 나란히 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 물었던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물어봤고요. 인물이 한 일을 물어봤고요.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인물에 뭘 물어봤어요? 가치관을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일단 1번 전기문은 인물의 삶을 뭐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입니다. 전기문에는 인물이 살았던 뭐가? 바로 이번에 1번이 있어요. 시대 상황이 나타납니다. 밑에 것도 먼저 나와버렸네. 전기문에는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무엇도 가치관도 나타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바로 전기문의 특성입니다. 전기문의 특성이 뭐라고요?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해 썼고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인물이 한 일과 인물의 가치관이 나타난다. 요것이 바로 전기문의 특성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학습을 참 잘한 거예요. 자, 전기문의 특성 여러분 잘 이해했죠? 뭐만 생각하면 될까요? 땡땡 상황, 땡땡, 땡땡땡. 이게 뭐죠? 그쵸. 시대, 상황, 한일, 가치관. 요걸 살펴보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배웠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하느라 모두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